자, 이제 B번 등속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밑에 학원 가서 과자를 훔쳐왔어. 과자를 먹읍시다. 보여주고 와야지. 먹으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먹으면서. 수업 시간에 먹는 건 좋아요. 소리만 안 내면 되니까 잘 먹으시고 편하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등속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등속 운동. 이 이제 수학에서 등식할 때 등자잖아. 이 등자가 같을 등자지. 뭐가 속력이 같은 운동이라는 뜻이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사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그 한 표현은 좀 부족하고요.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속도가 일정한 거야. 속도는 뭐냐면 방향까지 더 포함이 된 개념이야. 즉 빠르기도 일정하지만 방향도 막 바뀌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아무도 안 쳐다보네. 다 먹고 쓰느라. 이렇게 일정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향이 달라지면 안 돼. 그냥 같은 속도로 계속 일정해야 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속력이라고 쳐도 등속 운동이라고, 속력이 그냥 일정하다 이 정도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등속 운동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거니까 우리는 사실 방향 변하지 않는 거를 따져봅시다 라는 뭐 그런 숨은 의미가 숨어 있다. 동그라미 1번,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2번,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뭐가 일정하다고 했냐면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어. 정확히 말하면 사실 속도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구분하는 단원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속력 빠르기라고 봅시다. 야, 얘가 일정해. 얘가 일정하면 거리와 시간은 비례 반비례? 비례하지.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정해지죠. 얘가 3배가 되면, 시간이 3배가 되면 거리도 3배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반으로 줄면 거리도 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따라서 시간과 거리는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력이 일정할 때 얘기야. 속력이 일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있는데 10초 동안에 50m를 가는 놈이래.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같은 속력으로 100초를 가면 몇 미터겠냐? 이게 10배니까 이게 10배가 되어서 그애는 500m를 갈 거예요. 이런 뜻이죠. 속력이 일정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자, 밑에 그림을 좀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다중성광사진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무슨 장난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찰칵 간격이 똑같습니다. 속도가 같기 때문에 찰칵.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옆에 표를 볼게요. 표. 시간이 0, 1, 2, 3, 4, 5 지나가면서 0, 1, 2, 3, 4, 5 시간이 이렇게 변하면서 거리도 변하는데 거리가 0, 4, 8 0, 4, 8 시간이 2배가 되니까 거리도 2배가 됐어. 시간이 3배면 여기는 안 봐도 4, 3, 12겠지 뭐. 이게 4배가 되면 4, 4, 16이겠지. 이게 5면 뭐 20이겠지. 그대로 비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주 단순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수학에서 아니지, 과학에서. 자, 이 구조 잠깐 다시 보세요. 이 구조 A는 B분의 C라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A는 B분의 C라는 구조가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 구조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 A와 B 사이는 무슨 관계냐? A와 C 사이는 무슨 관계냐? C와 B 사이는 무슨 관계냐? 자, 이걸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말로 한번 해볼까요? B와 C는 지금 방금 봤지? B와 C 사이는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물어보는 거야. B와 C 사이는 무슨 관계냐? 물어볼 땐 나머지 한 요소는 일정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얘는? 비례 관계. 네. 단순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보다 뭐가 좀 편하냐면 B를 곱해서 A 곱하기 B는 C라고 본다면 A와 C는 비례, B와 C도 비례, A, B는 반비례. 등호의 같은 쪽에 있으면 반비례죠.
이해 가지? 이해 안 가면 손 드세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비례 반비례 그래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안단 말이야. 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비례고요. 반비례 그래프는 이딴 식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반비례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A와 B 사이는 무슨 관계? B와 C는 무슨 관계로 이 그래프들이 막 그려집니다. 시작해 볼게요. 책에는 2개밖에 안 써 있지만 선생님은 하나 더 그릴게. 봅시다. 3개를 그릴 거야. 왜냐면 3개잖아. 3개니까 세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시간을 고정할 때 거리와 속력 있네요. 이쪽에 책에 먼저 있는 게 뭐야? 거리가 먼저 있네요.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세로축에 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2개 빼면 시간 빼면 거리와 속력과의 관계도 있죠. 거리와 속력의 관계. 총 그래프가 이렇게 3개가 등장할 수 있어. 자, 시간과 거리 봅시다. 시간 거리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점 지나면서. 참고로, 야, 이거 그냥 수학이야. 참고로 봐봐. y는 3x야. 그러면 x와 y는 비례냐, 반비례하냐? 비례하죠.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 돼. 비례해. x와 y는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반비례는 아닐 것 같고, 비례하냐? x와 y는 비례한 거 아니야. 비례가 하는 건 아닌데,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할 뿐이야. 같이 증가할 뿐이야. 여기서 비례라는 거는 수학적인, 엄밀하게 수학적으로는 x가 2배 되면 y도 2배가 돼야 되고, x가 3배가 되면 y도 3배가 되어야 해. 근데 1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y좌표는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례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서 자, 아주 그냥 심도 있는 얘기 하나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속력 그래프 봅시다. 시간과 속력.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일정하다고 치면 시간이 커져. 그럼 전체 분수값은 작아지지 오히려. 반비례입니다. 시간과 속력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속력과 거리 봅시다. 속력과 거리. 속력과 거리를 보면 시간이 일정하다고 보면 거리가 2배 되면 분자니까 얘도 2배가 되겠죠. 아, 비례하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거 책에 그 이자가 있는데요. 속력이랑 시간이. 책에 있는 거는 뭐냐면 등속운동일 때. 등속운동은 속도가 속력이 일정할 때 얘기야. 속력이 일정할 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선생님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속력 공식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공식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자, 다음. 그래서 이번엔 이걸 다룰 거야. 여기 10월이고. 요게 이제 기본 어떤 얘네들의 관계입니다. 얘네들의 관계. 자, 이제 등속운동 봅시다. 등속운동은 이 중에서 속력이 일정할 때 얘기야. 속력이 변할 때 얘기가 아닙니다. 속력이 일정할 때 얘기예요. 자, 그럼 속력 그래프를 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요거 다시 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보고, 이거부터 보자. 거리 보자. 거리.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보자. 속력을 보자. 거리, 속력을 보자. 또 이 세 그래프를 또 그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등속운동일 따지는 거야, 이제는. 속력이 일정해. 그러면 이 세 그래프 중에서 2개는 결정이 돼. 얘와 얘. 속력이 들어있잖아. 속력이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야,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가 않아. 1초일 때의 속력과 10초일 때의 속력과 100초일 때의 속력이 계속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0m, 100m, 1000m 거리가 아무리 증가해도 속력이 변하지가 않죠. 등속이니까.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시간거리 그래프는 잘 보시면요. 시간과 거리가 무슨 관계냐 물어볼 때 그 가정에서 나머지 한 요소는 일정하다고 보고 푸는 거야 그랬지.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면 그래프가 똑같아.
어차피 이 그래프도 속력이 일정할 때 감안하고 그리는 거였잖아.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일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중요한 게 이 그래프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 책에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얘랑 얘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 속력, 그렇죠? 이 그래프의 두 개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해. 쉬워요. 직선들이 보이지? 자, 그래프가 보여?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기야. 과학 시간에. 또는 수학도 마찬가지야. 네, 수학보다는 과학. 그래프가 보여? 그 그래프가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2차 함수처럼. 뭐 그려질 수도 있고, 3차 함수처럼 이런 게 그려질 수도 있고, 막 별별 그래프가 막 그려질, 곡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제일 중요한 요소. 기울기지, 당연히. 직선하면 뭐 기울기가 y절편밖에 없는데 기울기가 기울기가 다예요. 직선은. 직선 보인다. 기울기 따져보시고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져보시는 거고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래프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아래 넓이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따져보는 거야. 과학 시간에는. 직선이 보이면 기울기가 무슨 의미인지 갖는지 따져보는 거고요. 그래프가 보이면 그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보는 거야.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의미가 있을 때가 당연히 문제겠지. 그래서 항상 직선이 보인다? 기울기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프가 보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수학에서 뭐야?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지. 직선 있으면 x가 얼마큼 갖고 y가 얼마큼 갖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x가 요점부터 요점까지 x가 얼마큼 갖고 y가 얼마큼 갖는지 이게 기울기 아닙니까? 그래서 봅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분의 y, 시간분의 거리.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네요. 기울기가 속력이네요. 자, 그래서 책에 써 있을 겁니다. 네모박스 다시 치시고요. 외우시는 거예요.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인데 내가 지금 그냥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라 이렇게 외우게 안 시켰지? 어떻게 시켰어? 기울기의 정의가 수학적으로 이거야.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기울기가 속력이구나. 2단계를 거쳐가라고. 만약에 그래프가 거리, 시간 이렇게 주어졌어요. 거리와 시간은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또.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기울기가 뭘 의미하니? 속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봐봐. 시간축, 거리축. 축이 바뀌었어. 학교에서 이렇게 주면 어떡할 거냐고. 기울기가 뭐니? 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이 문제에서. 시간분의 거리. 아니. X축. X축분의 Y축. 거리분의 시간. 거리분의 시간. 거리분의 시간. 속력의 역수죠. 속력분의 1. 속력의 역수입니다. 이런 그래프에서는. 표정을 이렇게 지면 어떡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실제로. 16분의 1이 근데 뭐예요, 정확히? 속력의 역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옴의 법칙에서 옴 배웠지, 옴. 네. 옴이 뭐야? V는 IR에서 저항이잖아, 저항. 그러니까 저항은 뭐지? I분의 V지? 전류분의 전압이 저항이야. 전류분의 전압. 그럼 지금 우리 이 수학생의 질문처럼 갑자기 내가 이렇게 쓰면 저항분의 1.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저항분의 1을 과학에서 특히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에서 따져. 근데 다 따집니다. 게 있는데 그 옴이랑 오메가 차이점 뭐예요? 똑같아요. 오메가 그리스 문자로 대문자 오메가를 이걸 오메 기호로 쓰죠. 그래서 이걸 오메가인데 줄여서
OHM, 오음이라고 이제 부르죠.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 문자잖아요. 그리스 문자. 오메가. 뭐 하려다 말았지? 기울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넓이가 크긴 중요하지 않고요. 넓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넓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0이라는 시간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간이 있다고 치자. 0초부터 t초까지 0초부터 t초까지라고 시간을 정해줬다고 치면 선을 찍어서 가서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그냥 심심해서 한번 계산 좀 해볼 거야. 진짜 심심해서. 그럼 여기 이 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아닙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 이 가로의 길이는 근데 몇 시간, 몇 초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몇 시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뭐야?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속력이 뭐 예를 들어서 5제곱 5m/s, 10m/s 있다면 속력이 이 세로축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겠지. 결국 이 넓이가 뜻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시간과 속력을 곱한 거야. 거리예요. 오! 야, 시간하고 속력 곱하면 뭐가 나와? 거리잖아. 그래서 얘가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그냥 거리가 아니라 이제 이동 거리. t라는 시간 동안에 그 물체가 그대로 갔으면 그 이동한 거리를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하니까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가 바로 그 이동 거리를 뜻한다고요. 그래서 차기 표시를 내줄 거야 또. 그래서 이것도 네모칸 치시고 배우는 거죠. 저 근데 그 죄송한데 그 그래프 그 정의가 그 저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뭐 네모치는 거예요? 요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이동 거리를 의미. 네. 의미까지 안 쳐도 그냥 이동 거리만 쳐도 돼. 그래프 아래쪽의 부분은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는 이동 거리. 이런 그래프를 내 선생님이 그리긴 했지만 이 그래프는 이 아래쪽의 넓이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속력하고 거리 곱하면 뭐 나오는데 별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지만 이런 거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 살펴봤고요. 다시 101쪽에 4번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뭐라고요? 1, 2가 왜 갑자기 긴급전화 걸렸지? 어이씨, 깜짝 놀랐네요. 죄진 것도 없는데. 자, 3번. 등속 운동에 이해해 봅시다.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 모노레일은 알지? 아니요. 어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나도 사실 모노레일 타본 적이 없네. 본 적만 있네. 이 모노가 뭔 뜻이에요? 하나란 뜻이지, 모노. 모노가 하나란 뜻이야. 레일이 하나인 열차를 얘기합니다. 레일이 하나인 열차. 레일이 이렇게 두 개잖아, 원래는. 이런데 이제 차각차각 열차같이 쫙 지나가잖아. 근데 이거 레일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위에 있어서 위에 이렇게 매달려서 지나가는 열차도 있고, 한 줄에서 그 한 줄 위에 이렇게 가는 열차도 있어. 어쨌건 이걸 모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열차를. 이런 열차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일정하게 가. 시작! 사람이 타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천천히 일정하게 갑니다. 등속 운동을 해요. 두 번째, 무빙워크. 무빙워크는 저기 어디냐? 무슨 김포공항, 공항 같은 데 비행기 타러 가면 거긴 이제 워낙 기니까. 저기도 있지. 마트에도 있지, 마트.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아니잖아. 계단은 아니잖아. 근데 카트 갖고 이측하면 계속 같은 속력으로 올라가죠. 등속 운동을 합니다. 스키 리프트도 알죠? 스키 리프트 이렇게 스키든 뭐든 어디든 무슨 뭐 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의자 앉았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스키 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아나요? 컨베이어? 공장 같은 데서 물건 지나가는 거. 이게 컨베이어 벨트야. 그게 같은 속도로 계속 가죠,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는 다 알 테고요. 자, 이런 것들이 등속 운동을 합니다. 101쪽에 4번 문제 봅시다. 101쪽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다. A, B 구간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했죠? 아까? 지웠죠? 평균 속력은 공식 똑같은데 뭐만 달라?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 이 4번 문제를 보는 거야, 지금 내가. 4번 문제 보는 거야. 자, 평속 구합시다.
전체 시간이 얼마야? 2, 3, 4, 5, 5초 아니냐? 5초? 왜냐면 그 컵의 간격이 몇 개가 있지? 네. 5개가 있지. 5개가 있지. 간격 하나당 1초를 얘기하는 거니까 5개의 간격이니까 5초입니다. 거리는 0부터 100까지니까 100cm. 100cm지. 100cm 몇 미터? 1m. 그렇죠. 1m. 100cm 쓰면 안 됩니다. 1m 쓰세요. 5분의 1이니까 0.2 m/s. 물론 5분의 1 m/s도 되고요. 5번 문제 봅시다. 그래프를 분석하여 다음 값을 구하세요. 그래프를 분석해보래요. 자, 1번은 거리 시간 그래프가 있으니까 어딨냐? 요 그래프가 있네요. 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서 속력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사요. 그렇죠. 5번에 1번은 그래서 4m/s가 속력입니다. 자, 2번. 5초 동안 이동 거리 구하래? 근데 그래프가 얘를 줬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를 줬어요. 따라서 이동 거리는 그 밑에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넓이 몇 초 동안이냐? 5초 동안. 5초 동안의 넓이래. 그 5초니까 여기쯤에 그래프에 이쯤에 5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넓이만 구하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만. 20. 5, 4, 20m죠. 답이 20m. 아우, 쉽지? 6번 등속운동에 해당하는 거 뭐야?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참고로 디귿에 떨어지는 공은 등속운동이 아니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그래서 그게 바로 102쪽에 나와요. 102페이지 봅시다. 요게 이제 조금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설명하고 다음까지 이어서 갑니다. 10번 102쪽 10번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은 다 알지? 뭔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자유낙하라는 뜻은 낙하는 알겠고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것은 내가 위에서 얘 물체를 떨어뜨릴 때 힘을 줘서 이렇게 던진다는 뜻이 아니야. 이건 자유낙하가 아니야. 자유낙하는 여기서 내 손만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걸 가만히 손을 놓는 거야. 그래서 지 스스로 알아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자유낙하야. 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얘기를 옆에 읽어봅시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 키워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밑줄 공기 저항 있으면 자유낙하 운동 안 합니다. 다음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중력 밑줄 중력은 어느 한순간에만 받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동안 계속 받아. 중력은 힘이다. 중력, 힘이야.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 그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지구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여기 여백이 약간 있네. 공기저항이 없을 때 중력만 받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써 있지? 그러면 화살표 좀 하고 하나 좀 씁시다. 이런 자유낙하 운동이 등 가속도 운동이야. 자,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뭐가 같아요? 같을 등자. 뭐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습니다. 가속도. 가속도가 같아요. 가속도. 그런데 이 가속도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 좋아. 이번 파트에서 중학교니까 심도 있게 안 나가지만 이제 자, 거리가 있고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속도를 배웠어. 속력을 배웠어. 그 지금은 가속도를 배우는데 사실 가속도도 가속력이 있고 가속도가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속력, 속도 섞어 쓸 거고요. 중3에서 가속력, 가속도도 섞어서 얘기할 거야. 방향을 안 따져서 그래. 중3은
방향 따지면 어려워서 방향 고등학교 때 따집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 관계를 볼 건데 단위부터 잠깐 봅시다. 거리는 단위가 뭐지? 거리 단위. 미터지 미터. m이 뭐야? 미터지. 너 단위 그렇게 썼는데 미터야. 네. 속력의 단위는 뭐지? 세컨드. 아이 미터 퍼 세크지? 아, 그렇네요. 미터 퍼 세크. 근데 미터 퍼 세크가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란 뜻이지. 그죠? 그래서 거리에서 속력으로 넘어갈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시간으로 나눕니다.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어. 그게 가속도야. 또 시간으로 나눈다 짓을 합시다. 가속도의 단위를 볼게요. 미터 퍼 세크를 다시 시간으로 나눕니다. 수학이죠. 번분수 풀면 뭐죠? S분의 MS. S분의 MS는 뭐야? 이 단위인데. 세컨드 분의 미터 세컨드. 총체적 난국이네요. 국어가 문제가 아닌데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준혁아, 이 단위가 뭐지? 번분수 풀면? 그 S제곱분의 M인데 왜 쓰려고 이거? 세크 제곱분의 M. M이 뭐야?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이게 시간으로 계속 시간이 세크니까 세크로 나누는 개념이 들어가요. 잘 봐두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2 미적분 배울 거 아니에요. 요거 합니다. 미적분 때 요거 하는 거예요. 얘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고요.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구하기도 쉬워요, 그때는. 어쨌거나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지금 우리는 등 가속도니까 이게 이런 값이 같다는 거야. 결국은 이런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내가 이렇게 한글로 썼지, 니네. 그럼 가속도 밑에다가 괄호 열고 가속도 밑에다가 답을 고 가속도가 도대체 뭐냐? 중력이에요. 이게 중력이 아까 미쳤잖아. 그러면 가속도란 말과 중력이란 말은 사실 같은 개념이야. 비슷한 개념이야. 완벽하게 같진 않아.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봐도 돼. 등 중력 운동입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을 계속 받는다고 했지. 계속 같은 중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등 중력 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말이 등장해? 중력 가속도란 말이 등장해. 물체가 떨어지면서 받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 그래. 그래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받는 가속도를 같은 얘기예요, 이 말들이. 중력 가속도. 자, 동그라미 1번 속력 변화 봅시다. 이제는 가속도가 일정한 대신에 속력이 변합니다. 등속 운동이 아니에요. 속력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속력 변화라고 다 이렇게 문제가 글씨가 써 있어요. 속력 변화라고 써 있어요. 속력이 변한다고요. 떨어지는 동안에 점점점 빨라지지. 물체가 점점점 빨라져 떨어지는 동안에. 궁금하면 뭐 여기 좀 낮아서 잘 안 보이지만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 떨어지면서 점점 빨리 떨어집니다. 쿵 떨어져요. 근데 공기가 없을 때 점점 빨리 떨어지는 거야. 공기가 있으면 점점 빨리 떨어지다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 그때는. 근데 어쨌든 공기가 없을 때만 우리가 따집니다. 자, 속력변화 읽어볼게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 per 세크씩 증가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초에 9.8m per 세크만큼 속력이 증가한대. 그럼 이거를 풀어서 봅시다. 1초에 9.8m per 세크씩 증가하니까 이게 바로 9.8m per 세크 제곱 중력 가속도예요. 9.8m per 세크 제곱이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물체든 무겁든 가볍든 질량이 크든 작든 떨어지면서 9.8m per 세크 제곱 1초에 9.8m per 세크만큼의 속력이 계속 붙습니다. 계속 더해져요. 더 빨라져요. 밑줄 쳐요? 밑줄? 밑줄이 아니라 옆에 써놔. 9.8m per 세크 제곱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숫자예요. 9.8m per 세크 제곱 외우는 숫자예요.
자, 그래프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나? 뒤에도 안 나오는데 아니 뒤에도 안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늘 끝내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반적인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고요. 이거는 여백이 어디 없나요? 102쪽에 맨 위에 여백 좀 있죠? 그런 여백에다 조그맣게 그려보세요. 3개. 시간 지나면서 속도,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지나는지 이 3개를 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와 속력과 거리 관계를 좀 볼 거예요. 하나는 그리기 되게 쉬워. 첫 번째 요거요.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그릴 거야. 되게 쉽지? 왜 쉬워? 등 가속도, 가속도는 안 변합니다. 가속도는 상수예요. 안 변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지. 상수함수라고 그리는 거야. 상수함수. 상수함수 알지? 그냥 X축의 평행한 직선. Y는 3 이런 거.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그릴 건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속력이 변한대. 속력이 1초에 이만큼씩 계속 증가한대. 그러면 우리 암산쯤 되나요? 0초일 땐 0이고요. 1초일 때는 9.8 미터/스. 2초일 때는 19.6. 3초일 때는 머리 좋은데? 9.8 곱하기 3. 4초일 때는 9.8 곱하기 4. 5초일 때는 9.8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쭉 이어보면요. 원점을 지나는 1참수가 그려집니다. 비례하니까.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속력과 시간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력과 시간이 비례해요. 비례. 속력과 시간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비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계속 빨라져요. 그럼 얘는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동 거리도 증가는 하는데, 자, 봐봐. 이 상수함수,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야? 이게 X고 이게 Y축이야? 그럼 내가 이거 Y는 3,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겠지? 자, 이런 직선인데,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3X 이렇게 쓰면 이게 비슷하게 그려지겠지? 얘가 이 그림이고 얘가 이 그림이야. 차이가 뭘 것 같아? 차수가 하나 올라갔어. 이거 어려우면 대충 흘려 들으세요. 괜찮아요. 얘는 X가 있지. X의 몇 차? 이거 혹시 배운 적 있나? 고등학교 1학년 배웠으니까. X의 0승이지. 네. 0차야, 0차. 상수는 0차항이야. 차수로 치면 0차항이야. 얘는 1차항이지. 그럼 얘 몇 차항 등장할 것 같아? 2차항이 등장할 것 같지? 내가 예를 들어서 3x 제곱을 그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 원점을 지나는 이런 2차함수의 일부분이 그려집니다. 자, 이게 이 3가지 그래프가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 그래프야.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 시간 가속도, 시간 속력, 시간 거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지겠구나가 반드시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중에서 아까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한 게 뭐였어? 이동 거리였지? 그래서 얘가 또 이동 거리가 뜻하는 거고요. 직선이 보니까 기울기가 보이지? 시간분의 속도, 시간분의 속력, 이게 뭐야?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이런 그래프. 자, 참고로 그리고요. 밑에 얘기는 다시 또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별도로 오늘은 그래서 숙제가 없어요. 뭐 학생들이 안 와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